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5명만 떠올려 보세요. 자식, 배우자, 오랜 친구, 이웃, 가까운 친척. 그 중에 당신을 진짜로 살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이건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잔인한 말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말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시간,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당신이 평생 지켜온 마음, 그것들을 가까운 사람이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늘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5사람. 듣다가 누군가 떠오른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을 늘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낳고, 손주 보고, 친구 사귀고, 이웃 만들고,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으면 이게 뒤집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이 작아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이 지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이 무너집니다. 왜냐?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당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이다.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사람이다. 들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5가지 유형. 이 사람들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 겉으로는 웃고 헤어졌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누우면 기운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무겁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은 겁니다. 감정 흡혈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자식 얘기, 자기 며느리 얘기, 자기 아픈 데 얘기, 자기 신세 한탄. 당신이 한마디 꺼내면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매번 오늘은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런 사람이요? 만난 지 1시간 안에 또 자기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매번 그러면요?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겁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끊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근데요, 오래 알았다는 게 당신을 갉아먹어도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라.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들으셨습니까? 오래 알았다고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알았는데 여전히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건 깊은 게 아니라 고인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관계도 썩습니다. 만나면 항상 피곤한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천천히 줄이세요. 한 달에 2번 만났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한 달에 1번 만났다면 2달에 1번으로 줄이세요. 서서히 멀어지는 게 답입니다. 당장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까이 두지도 마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을 살리는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들으세요. 2번째입니다.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가까이 오는 사람. 평소엔 연락도 잘 없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생일에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순간엔 꼭 나타납니다. 당신이 집을 팔았다는 소문, 당신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 당신이 재산을 정리한다는 얘기.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누님, 한번 뵈러 갈게요. 오랜만이네. 한 잔 어때?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엔 안부만 묻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사정 얘기를 꺼냅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돈 얘기가 나옵니다. 형님, 사실은 제가, 누님,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꼭 갚을게요. 6개월만. 그 6개월이요. 10년이 지나도 안 갚습니다. 이게 친척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서 빌려줍니다. 근데 그 돈이 돌아왔습니까? 대부분 안 돌아왔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잃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은 빌린 사람보다 더 멀어집니다. 왜냐? 만나면 어색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을 잃는다. 빌려주면 그 사람과 돈을 둘 다 잃는다. 들으셨습니까?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세요. 연락이 뜸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평소엔 안 보다가 좋은 일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들 곁에는 당신의 노후가 없습니다. 당신의 돈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이 곧 시간입니다. 돈이 곧 안전입니다. 돈이 곧 자존심입니다. 그 돈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는 건 당신의 노후를 함부로 주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아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유형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뭘 하든 안 된다고 합니다. 뭘 하든 위험하다고 합니다. 뭘 하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그 나이에 무슨,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면 무리하다 다친다. 당신이 여행을 가려고 하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이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 나이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처음엔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 안에서 뭔가가 죽어갑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안 하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안 가게 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래, 안 하는 게 낫겠지. 이게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당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총알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1년을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10년 늙는다. 들으셨습니까? 10년 늙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해도, 당신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영혼이 10년 늙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노화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긍정의 힘이 절실합니다. 근데 그걸 빼앗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합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세요. 그런가? 난 한번 해볼래. 안 되면 어때? 해보고 결정해야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난 갈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흘려보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을 줄이세요. 당신의 귀를 닫으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마음 아픈 유형입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은 평생 베풀며 살았습니다. 자식한테, 손주한테, 며느리한테, 친구한테 용돈도 줬고, 밥도 샀고, 선물도 했고, 도와도 줬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다, 아버지.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용돈을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밥을 안 사면, 오늘은 왜 선물을 안 하면, 올해는 잊으셨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당신이 100번을 베풀어도 101번째 안 베풀면 서운해합니다. 99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해주면 비난받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의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베풀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표현이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줬는데 그들은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도 똑같습니다. 자식이라도 똑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배신자가 아니라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서 온다. 들으셨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이게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다가 어느 날 통장이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멀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한 번 멈추세요. 매달 주던 용돈, 이번 달은 한 번 건너뛰세요. 매주 사주던 밥, 이번 주는 한 번 그냥 가세요. 명절마다 주던 선물, 이번엔 마음만 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운해하면 그 사람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해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그리고 가짜는 천천히 멀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진짜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대신 미묘하게 표정이 굳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당신이 자식 자랑을 하면 아, 그래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당신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 대충 보고 화제를 돌립니다. 당신이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그러면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이 불편한 겁니다. 이게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 서로의 인생을 너무 잘 아니까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안 풀렸는데 당신은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데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데 당신은 손주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행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자식이 정말 그렇게 잘하니? 손주는 어릴 때 다 그래. 여행 좋아하는 것도 한때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힘듦을 당신이 짊어질 의무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들어야 편안해지는 사람과는 같은 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해야 편한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랑할 일도 안 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숨기게 됩니다. 행복한 모습도 감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당신의 행복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멀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자랑할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한테만 말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줄 사람한테만 알리세요. 행복은 아무한테나 나누는 게 아닙니다. 행복도 골라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행복이 당신 안에서 더 커집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면 항상 피곤한 사람, 돈 얘기만 나오면 가까이 오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 이 5사람을 천천히 멀리하세요. 한 번에 끊지 않아도 됩니다. 매정하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거리를 두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 횟수를 줄이고, 마음의 비중을 줄이세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끊어내느냐로 결정된다. 들으셨습니까? 후반부 인생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시간이 당신답게 흘러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죄책감이 드실 겁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 이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을 가리는 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만 당신 곁에 두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눈이 가볍게 떠집니다. 이게 좋은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5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당신을 살리는 5사람,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5사람한테 더 잘하세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